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통합과학이다 문제표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하고요. 도대체 이 강의를 이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간단한 교재 소개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기획 의도예요. 기획 의도.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양반은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목적은 매우 단순합니다. 양질의 문항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이다 프로, 그리고 뭐 완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 완자에서는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 범용적인 참고서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양질의,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들을 풀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심화 문제풀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심화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 양질의 문항에서 이 양질은 어떤 걸 우리 이제 좋은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양질이냐면, 첫 번째는 평가 기준에 부합한 문제들이 좋은 문제예요. 이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건 평가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 통합과학 이 수능형으로 바뀌면서 예시문항 12개를 발표하면서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테스트할 거고, 이런 거 평가하고,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융합형 인재, 아주 미래 세대가 원하는 인재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 읽지를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이런 거 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되겠지? 여기에 보시면 이제 2028년,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왔을 때, 나 이제 이런 거 테스트 할 거예요. 이런 거 평가 기준으로 내세울 테니까 이런 거에 부합한 능력을 키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한번 볼 텐데, 뭐 이해, 적용, 뭐 문제인식 뭐 쭈쭈 있는데, 여기 있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모든 능력을 그냥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고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해,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적용도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얘기냐? 과학에서 실험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 실험과 탐구를 빼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 실험이랑 과학 탐구 잘하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 평가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실험을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거고, 이번에 12문항 발표했는데 그중에 6문항이 실험과 탐구를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반영되어 있으면 좋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계속 가죠. 자료 수집. 그러니까 얘랑 같이 연결되는 거야. 탐구 수행 잘하고, 자료 잘 모으고, 데이터 수집 잘하고, 그 다음 그 자료를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변환하기도 하고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고력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 이 결론 도출, 이런 걸 우린 보통 추론이라 부르죠. 이 어떤 거를 추리하는데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일반화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이 과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탐구하는데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좋은 문제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의사소통이 추가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뭐 대화하면서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끼리의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문제들을 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문제들이 양질의 문제다. 평가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이거는 수능 통합과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볼 거는 내신 통합과학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신 통합과학은 절대로 수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 2001호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과학은 사실 수능이라는 것과 별개의 것이었죠. 사실 수능을 본다 만다 했었는데 결국 안 보게 되었어. 그래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거기 내신 문제의 고난도 문제들은 대부분 이 물화생지 수능형 문제들에서 이 발췌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가장 이 권위가 있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문제들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기출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은 뭐 통합과학을 평가원에서 기출한 문제가 12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아마 걔네들이 표준이 돼서 길잡이가 돼서 내신 문제들도 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올해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문제들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신은 서술형이 있는데요, 서술형 잘 쓰려면 여러분들 글짓기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서술형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좋은 문제라 부르냐? 바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데, 변별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변별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교과서 저 귀퉁이, 누가 봐도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아무도 공부 안 할 것 같은, 우리 뭐 보통 그런 거를 지엽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만약에 교과서 안에 있다면 뭐 지엽적인 게 아니죠. 근데 교과서 바깥에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애들을 출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애매모호한 문장을 서술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인데 뭐 니은 번에 이게 크지도 않으면서 작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을 써서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 난이도가 높다의 느낌도 받지만 동시에 좀 불편하고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되, 그러면 학생들의 이 실력 차이를 변별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사고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해져 있는 양의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 교과 과정을 공부하고 이 배경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해서 교과 내용을 배경 지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변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별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큰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변별의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별력을 갖추려면 역시나 마찬가지야.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죠. 내용 자체를 하드하게 올리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교과 내용에 충실하되 그걸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생각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강의의 기획 의도는요,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문항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다 문제편은 아주 간단합니다. 806개의 문항을 사고력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으로 꽉꽉 눌러 담았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신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미래 수능 통합과학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려있는 문제들, 뭐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배웠던 지식은 요만큼인데 이거를 사고력을 확장하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사고력 문항이라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예시문항 12문항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예시문항 12문항을 제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뭐 기획 의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뭐 같이 발표한 자료들까지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놨는데, 그 영상이 캐스트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 OT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12문항 중에 두
두 가지의 챕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험과 탐구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2문항 중 6문항이 실험 문제고 탐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문항 중 나머지 6문항은 제시된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답변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순한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일일이 푸는 거는 제가 그 캐스트에 다 풀어드렸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를 느끼시면 되냐면 제가 쭉쭉쭉 넘겨드릴 테니까 실험이구나. 실험 자료를 제시했구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되겠지? 자, 실험 관련된 문제죠. 첫 번째입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또 역시나 가설을 설정하고 아까 봤던 거죠. 탐구해서 결론 나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추론 과정을 이끌어내느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물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그리고 결과 자료 얘네들을 분석 그리고 해석하셔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순하게 뭐 OX라든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갑시다.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야. 실험. 뭐 공떨구고 공떨구는 실험. 그래서 그 결과를 데이터로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프로 했네요. 이 그래프들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1억원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물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야. 탐구 과정. 어떤 걸 탐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데이터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분석하셔서 대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신에서도 고난도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묻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번 받아들여 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설 있고 준비물에서 뭐 변인 통제하고 해서 실험 진행해서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너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됐죠? 문항들 길이가 대부분 좀 길고 그리고 문항들의 구성이 유사하다는 걸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이 교재도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한 단원 내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제가 이거 전체 교재에서 이게 5개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소단원 한 단원에 이렇게나 많은 실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쭈쭈쭈 나열을 해드렸는데 통합과학이당 문제편에는 이런 식으로 실험과 탐구에 대한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이 12문항 중 6문항은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이 해석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사소통하고 있죠. 아까 평가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스펙트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얘네들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 내성에 관한 자료이다. 보이죠? 자료를 직접 제시한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은 더더더 중요합니다. 계속 가요.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유전 정보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대놓고주잖아.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이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이 능력이 중요해, 이 능력이.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탐구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된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로 된 데이터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배우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나오는 용어를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데이터와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낯선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자료를 줬어요. 뭐 내연기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에 대한 통합과학적 시각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그 자료를 보고 대화하고 있는 의사소통을 반영한 문제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보신 문제들이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총 6문항을 봤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니? 12문항 중에 6개가 실험, 6개가 자료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성은요, 자료 분석 잘하고 실험을 잘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겁니다. 되겠지?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통합과학이다 문제편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3번부터 8번까지의 모든 문제는요, 여기에 중심 핵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자료로 제시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양한 자료를 미리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낯선 자료들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낯선 자료들을 분석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이 교재의 제 의도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이 교재, 이 강좌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형 문제풀이.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사고력이 변별의 기준이 되는 양질의 문제들을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되겠지? 자, 개념이 2, 문제풀이 8 이렇게 써 있는데 대부분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통합과학이다 프로에선 제가 차마 다루진 못했지만 어떤 더 특별한 별해, 뭐 특별한 풀이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대부분 고난도 문항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고난도 문항 풀이 위주로는 꼭 한번 본인이 풀었어도 정답을 맞췄어도 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방법이 중요하거든. 되겠지? 자, 최상위권 가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가 아마 좋은 이 해결책이 될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요 고난도 문항에 있는 문제들만큼 이 타이트하고 어려운 문항들은 시중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난이도와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합과학에서 가장 높디 높다 못해 끝지점이죠. 하이엔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사고력을 통해서 통합과학의 만점을 받고 싶다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좌의 특징은 문제풀이를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42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일자가 4월 10일이에요. 목요일이고요. 다 바로 내일부터 아마 개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프리와 프로를 선행해서 듣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에서 배웠던 개념, 심화적인 내용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배경 지식과 개념이 없으면 사실 문제풀이 강의만 듣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뭔가를 문제를 풀고 싶은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문제풀이를 듣지 마시고 개념 강의를 들으세요. 되겠지? 중요합니다. 자, 이 교재에는요. 개념 필수 문항 587. 개념 필수는 뭐 조금 쉬운 난이도. 하지만 형태는 전부 다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을 분석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비교적 좀 쉬운 편이고요. 고난도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 문항들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고, 변별력을 요구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특정 이 구간에 특정 시기에 여러분들이 특정 단원을 공부하실 텐데 그 구간에서 학생들의 변별이 나눠지는 단원들이 있거든. 그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하게 준비하시라고 고난도 문항을 좀 더 다수 수록해 놓았으니 이런 것들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곳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없기도 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좀 많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계해서 실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양한 실험과 자료 분석형 문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받자마자 넘겨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 실험과 자료 분석형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걸 잘하려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이해 기반의 학습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모든 기출문제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제가 강조하는 사고력을 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들을 제가 보고 확인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해서 수록해 놓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죠? 자, 교재는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 필수 문항, 두 번째는 고난도 문항, 마지막은 해설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실전이닥이라는 교재를 운영을 할 때는 제가 모든 문항을 손글씨로 해설을 해서 전부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들은 너무 투머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운 문항들은 그냥 가볍게 해설 한 줄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페이지도 그렇고 모든 거를 손글씨로 쓰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난도 문항은 아마 도움이 되셨을 텐데, 이 개념 필수 문항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해설지를 전부 다 줄글로 서술을 해놨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은 사실은 줄글로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너무 줄글로 써 있는 게 너무 어렵다, 잘 안 받아들여진다 이러시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손글씨를 보는 것보단 강의를 보면서 저 사람과 호흡하면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익혀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고난도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가 안 되시면 강의를 적극적으로 수강하셔라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개념 필수 문항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 실험 탐구 그리고 자료 분석 요구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핏 봐도 보이죠? 그죠? 자, 총 587문항 제공됩니다. 통합과학 1, 2를 포함해서 587문항이에요. 자, 고난도 문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문항들이에요. 물화생지 1, 2 모의고사를 제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스럽게 다 변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들어와도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보기 같은 것도 제가 변형을 다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제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내용으로 고난도를 올리고 싶지 않아요. 난이도를 올리는데 지역적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정답률을 떨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배경 지식이더라도 사고력이 깊은 사람은 맞출 수 있고 사고력이 얕은 사람은 못 맞추는 이런 양질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들을 대부분 수록해 두었습니다. 고난도 문항은 총 219문항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변별력이 요구되는 특히나 산화환원이나 전기에너지 아니면 역학에서의 중력에서의 중력을 받는 물체운동 이런 부분들은 고난도 문항들이 좀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해설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지에 대한 분석과 진위 여부를 전부 다 판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모든 강의를 전부 다 A부터 Z까지 다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지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강의도 A부터 Z까지 다 보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 안 돼. 그럼 어떻게? 질의응답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 해설지 봐서 안 됐다고 질의응답 올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해설지 보고 안 되시면 강의 수강하셔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전 문항을 다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질의응답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자료에서 해설편에도 동일한 자료에서도 변형 문항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 보기도 제가 제시합니다. 강의에서 제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리을번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이 힘들 거야. 혹은 니은번 보기에 이 조건이 들어가면 이건 틀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지들을 전부 다 변형하고 보기에도 추가해 주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편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통합과학이닥 문제편을 만든 저의 의도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이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우리는 본 강의로 가셔서 1강부터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